아저씨, 이 엘리베이터 타면 죽어요. 정확히 4.2초 뒤에 추락한다고요. 8살 소년의 절규가 천하그룹 로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수혁 회장은 아이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4.2초 뒤 굉음과 함께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순간 수혁은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펜던트. 9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사라진 여인의 것이었죠. 민유진, 설마 9년 전 구치소 면회실에서 들었던 그녀의 차가운 마지막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같은 범죄자와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배신 뒤에는 상상도 못한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냉혈한 회장이 잃어버린 가족과 진실을 되찾기 위한 목숨 건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하그룹 본사 로비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한 사회공헌 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온 아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하며 기념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저기 봐, 로봇도 있어. 복지관 선생님을 따라 온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 무리 중에 8살 소년 민하늘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하늘은 화려한 장식보다는 건물의 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복지관 선생님이 하늘의 손을 잡으며 주의를 줬어요. 네, 선생님. 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대리석 바닥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삐걱거리는 미세한 진동음이 발밑에서 들려왔거든요. 하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상한 소리였어요. 뭔가 금속이 끊어지기 직전의 소리 같았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천하그룹 회장 한수혁이었습니다. 하늘은 망설임 없이 복지관 무리에서 벗어나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하늘이 수혁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딱 4.2초 뒤에 추락해요. 수혁은 갑작스런 아이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견학 온 아이들 중 하나인 것 같았지만 이 소년의 눈빛은 뭔가 달랐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면서도 오만하고 당당한 눈빛이었거든요. 뭐라고? 수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진동 주파수가 이상해요. 케이블이 끊어지기 직전의 소리거든요. 하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거기서 뭐해? 복지관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와 하늘을 데려가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선생님이 수혁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아이의 말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가봐. 수혁이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5층, 10층, 15층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어요. 쾅!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자욱한 먼지와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견학 온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복지관 선생님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수혁이 경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정말로 들어맞았거든요. 모든 분들 대피해주세요. 보안팀이 긴급 방송을 내보내며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으는 사이 하늘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수혁은 아이가 서 있던 자리를 살펴보니 낡은 은색 펜던트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혁이 펜던트를 주워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펜던트를 자세히 보니 안쪽에 작은 보안칩이 박혀 있었어요. 9년 전 자신이 유진에게 선물했던 그 펜던트였습니다. 민유진. 수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사라진 여인의 이름이 뇌리를 스쳤죠. 한편 그 시각 천하그룹 전무실에서는 오세연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실패했다고? 한수혁 회장이 살아남았다고? 오세연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회방을 놨단 말이야. 견학 온 어떤 꼬마가 회장님을 말렸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견학? 오늘 복지관 애들이 왔다고 했지? 즉시 그 아이를 찾아내. 오세연이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같은 시각 한수혁은 보안팀을 불러 펜던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펜던트의 지문을 채취해. 그리고 민유진이라는 여자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 수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혼란한 로비 한쪽에서 복지관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이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예, 잠깐만. 경호원이 하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왜요? 선생님 찾아야 해요. 하늘이 당당하게 되물었어요. 회장님께서 보자고 하셔. 금방 끝날 테니까 날 따라와. 경호원의 말에 하늘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최고층 VIP 라운지에서 수혁과 하늘이 마주 앉았습니다.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거대한 모니터로 꾸며져 있었어요. 내 이름이 뭐니? 수혁이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하늘이요. 소년이 대답했어요. 민하늘. 수혁이 그 이름을 되뇌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의 성씨와 같았거든요. 복지관에서 왔다며? 엄마는 누구지? 왜 물어봐요? 아저씨가 알 필요 없잖아요. 하늘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혁은 아이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어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 소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저씨, 이 회사 보안 시스템 정말 엉망이에요. 하늘이 라운지 테이블 위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보안 로그 화면이 떠올랐어요. 이봐, 그건. 수혁이 만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 봐요. 엘리베이터 하중 센서가 조작됐어요. 그리고 케이블 점검 기록도 가짜고요. 하늘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수혁은 아이의 천재적인 손놀림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8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자꾸만 기시감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배웠니? 수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배웠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하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숫자와 기계의 남다른 관찰력과 분석력을 가진 하늘은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과 영상물을 섭렵했으니까요. 복지관 선생님이 찾고 계실 테니까 이제 가야겠어요.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너 혹시...
수혁이 말을 끝맺기 전에 하늘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수혁은 아이가 떠난 뒤 태블릿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하중 계산식과 조작된 센서 로그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걸 8살 아이가 몇 분 만에 분석해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 리가 없어. 수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민유진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지? 수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 빈민가입니다. 현재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고요. 가사 도우미. 수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이 오세연의 돈으로 호강하며 살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한 민하늘이라는 아이가 맞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수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유진이의 아들이라고. 수혁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9년 전 사라진 유진이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소년이라는 것도요. 한편 오세연 전무는 수혁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명단을 다 뒤져서라도 그 꼬마를 찾아내. 네, 전무님. 뭔가 수상하다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오세연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창립기념일의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9년 전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수혁은 조사보고서에 적힌 주소지를 따라 서울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차에서 내려 3층까지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02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수혁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년 만에 듣는 민유진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수혁을 본 순간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9년 전과 달리 야윈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혁.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유진. 수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진은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방에 들어가 있어.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직 밥 다 안 먹었는데. 하늘이 입 안가득 밥을 씹으며 불만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하늘이 수혁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네. 하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혁과 하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수혁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신과 닮은 눈매와 코라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늘아, 빨리 방에 들어가. 유진이 다급하게 아들을 숨기려 했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하늘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수혁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 구조의 집 안은 정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오세연의 돈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꼴이 뭐야? 수혁이 독서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수혁의 뇌리에 9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 면회를 온 유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범죄자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어. 유진이 매몰차게 말했던 그 순간이 선명했어요. 세연 씨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
힘이 되어주고 있고. 유진아, 그게 무슨.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끝이야. 그때 뒤에 서 있던 오세연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면회실을 빠져나가던 뒷모습을 보고 수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수혁은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시는 여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오직 일에만 미친 괴물처럼 살아오며 천하그룹을 키워왔던 것이었습니다. 수혁은 9년 전 이별을 고하던 유진의 차가운 시선과 지금의 유진이 겹쳐 보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나가요. 당신이 여기 올 이유 없어요. 유진이 수혁을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내 아들을 보러 왔는데 내가 왜 나가야 해? 수혁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이야? 오세연 아들. 수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하늘은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누군데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유진이 아들을 품에 안으며 답했어요. 어제 하늘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수혁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늘이 어제 무슨 일에 연루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늘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를 미리 알고 나를 말렸어. 네가 가르쳤나? 수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다고요? 유진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수혁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정말 제가 구해준 거예요? 하늘이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수혁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눈높이를 맞춰 말했어요. 유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아, 어떻게 그걸 알았어? 유진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금속이 끊어지기 직전의 진동 소리요. 하늘이 설명했어요. 수혁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이런 능력은 유전적인 것 같았거든요. 한편 그 시각 천지그룹 전무실에서는 오세연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하늘이라는 아이가 맞습니다. 민유진의 아들이고요. 민유진? 지금 민유진이라고 했나? 오세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연은 9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면회실에서 유진과 가짜 연인 행세를 한 뒤 구치소 앞에서 헤어질 때가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으니까요. 예. 9년 전 한수혁 회장과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8살입니다. 오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산해보니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수혁과 유진이 헤어진 직후였거든요. 혹시 한 회장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연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수혁에게 후계자가 생긴다는 건 자신의 계획에 치명적이었어요. 즉시 그 아이를 없애버려. 하지만 전무님, 아니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해. 일단 감시부터 시작하자. 오세연이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한편 유진의 집에서는 수혁과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혁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유진아. 내 아들을 확인하러 다시 올 거야. 하늘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수혁이 나간 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은 엄마의 변한 표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유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9년 만에 마주한 수혁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수혁을 닮아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밖에서는 수상한 차량들이 빌라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연이 보낸 감시팀이었어요. 유진은 창문을 통해 그 차들을 발견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9년 전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한수혁은 아버지 한경철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간병인들만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아버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한경철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9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아버지. 수혁이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경철이 눈을 떴어요. 아들을 보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어요. 수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라버린 손이었어요. 아버지, 유진이를 만났어요. 수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경철의 눈빛이 급변했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아이도요. 제 아들인 것 같아요. 수혁의 말에 한경철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한경철이 수혁의 손을 꽉 잡더니 침대 밑을 가리켰어요. 뭔가 숨겨둔 것이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침대 밑을 살펴봤어요. 과연 침대 밑 숨겨진 공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우표가 붙어 있는 붙이지 못한 편지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수신인은 유진에게였습니다. 수혁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내가 너를 수혁이에게서 떼어놓은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미안하다. 평생 사죄하며 살고 있다. 수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9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9년 전 수혁이가 오진태의 조작으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갇혔을 때 나는 아들을 그곳에서 꺼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수혁이 편지를 읽으며 전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진태가 내 약점을 모두 잡고 있었어. 천하그룹 창업 과정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 말이다. 뇌물, 주가 조작, 탈세. 그놈이 20년간 모든 증거를 수집해뒀더구나. 한경철이 수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진태가 말했다. 이 모든 증거가 폭로되면 나뿐만 아니라 수혁이까지 공범으로 몰아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라고. 하지만 유진이만 포기하면 수혁이를 무죄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편지를 다 읽은 수혁은 함께 있던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9년 전 오진태와 한경철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혁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9년 전 오진태와 한경철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수혁 도련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죠? 오진태의 목소리였어요. 진태야, 제발 수혁이를 도와줘. 무죄라는 걸 네가 잘 알잖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작한 일이니까요. 뭐라고? 한경철의 목소리에 충격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수혁 도련님을 감옥에 넣은 것도 저고 빼내는 것도 저입니다. 너 이놈이 왜 그런 짓을? 수혁 도련님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여자가 있다면서요? 민유진이라고. 오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수혁 도련님이 민유진과 결혼하면 저희 가문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무슨 계획? 제 딸 할인이 말입니다. 학벌, 집안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아이죠. 누구보다 수혁 도련님과 어울리는 신부감이에요. 오진태의 음성에 오랫동안 품어온 야망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수혁이와 유진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냐? 맞습니다. 민유진만 사라지면 제 딸이 수혁 도련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그룹은 자연스럽게 저와 나중에 태어날 제 손주의 것이 되겠죠. 이 미친놈아.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저희 오씨 가문은 천하그룹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해요. 너 이 배신자 같은 놈. 그리고 회장님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고요. 오진태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회장님께서 20년 전 강서건설을 인수하실 때 쓰신 방법들입니다. 정치인 매수 명단, 주가 조작 증거, 탈세네요.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녹음을 듣고 있던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진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해온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수혁 도련님과 민유진을 갈라놓지 않으시면 이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갑니다. 그럼 수혁 도련님도 공범으로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예요. 한경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유진이에게 뭐라고 말하지? 간단합니다. 수혁 도련님을 살리려면 자신이 배신자가 되어 떠나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루만 세연이와 연인 행세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혁 도련님 그 자존심에 잘 알아듣고 떨어질 겁니다. 그럼 제가 수혁 도련님을 석방시켜드리고 나중에 저희 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차라리 내가 죽겠어. 그럼 회장님만 죽나요? 수혁 도련님도 같이 죽는 거죠. 선택은 회장님 몫입니다. 마침내 한경철이 항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내가 유진이에게 말하겠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수혁 도련님과 제 딸 할인이가 결혼하면 천하그룹의 미래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오진태의 승리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녹음의 마지막이었어요. 수혁은 녹음기를 끄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수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경철이 수혁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오진태가 아직도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조심해라. 내가 죽으면 너도 위험하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적힌 글씨가 담긴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이제 다 알겠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수혁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한수혁 회장님이 여기 계셨군요. 오진태 상무가 나타났어요. 뒤에는 그의 아들 오세현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 상무님. 수혁이 일어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께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자주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오진태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인데 왜 내가 올 수 없는 겁니까? 수혁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이 면회를 너무 많이 오면 선대 회장님께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오세연 전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수혁은 주머니에 편지와 녹음기를 숨겼어요. 이들이 눈치채서는 안 되었거든요. 혹시 선대 회장님께서 뭔가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오진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수혁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진태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수혁은 오진태가 아버지에게서 뭔가 숨겨둔 게 있는지
떠보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오진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진태 상무가 수혁을 불러 세웠어요. 뭔가요?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예를 들어, 과거에 알던 여자분이라든가. 오진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수혁은 이들이 이미 자신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민유진이라고 아세요? 오진태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수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9년 전에 저와 헤어진 여자 이름 아닌가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그 여자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오진태가 가짜 웃음을 지었어요. 수혁이 병원을 나선 뒤 오진태와 오세연이 한경철의 침대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오진태가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오세연이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내일 이사회를 당겨서 한수혁을 완전히 제거하자. 오진태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한경철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맑아진 자신이 아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혁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모든 진실을 알았어. 무슨 말이에요? 9년 전에 내가 왜 구치소에 갇혔는지, 아버지가 왜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다 알았어. 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진태가 나를 감옥에 넣은 것도, 너에게 나를 배신하라고 강요한 것도 다 그놈의 계획이었어. 유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복잡한 음모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래, 나를 살리려면 네가 배신자가 되어 떠나야 한다고 했던 거야. 수혁의 목소리에 분노와 미안함이 섞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오진태가 아직도 아버지 약점을 모두 잡고 있어. 그 순간 유진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수혁 씨, 지금 우리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유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하늘이 데리고 피해. 수혁이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수혁은 유진과 하늘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안전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수혁과 유진은 거실에 마주 앉아 아버지의 녹음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이 끝난 후 한참 동안 깊은 침묵이 흘렸습니다. 유진은 9년간 품어온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별을 강요하셨던 이유가 이거였던 거네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한 거였어.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거였다고. 수혁이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유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9년간 혼자 짊어진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유진아.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수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9년 전 구치소 면회실에서 네가 그렇게 차갑게 말할 때 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수혁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유진이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오세연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가던 그 뒷모습을 보고 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괴물이 되어버렸지. 수혁이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여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
오직 일에만 미쳐서 살았어. 수혁 씨. 유진이 수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사실 그때 면회실에서 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당신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말해버릴 것 같아서. 정말? 네. 오세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도 온몸이 떨렸어요. 역겨워서. 유진의 말에 수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너를 오해했어. 9년간 너를 원망하며 살았어. 아니에요. 그때 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9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알았으니까. 수혁이 유진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유진도 수혁의 품에 안기며 9년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늘은 엄마와 수혁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기쁜 눈물이야, 하늘아.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수혁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8년간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아들 앞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아, 이제 정말로 인사하자. 나는 너의 아빠야. 정말 제 아빠예요? 하늘이 수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래. 늦어서 미안해. 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수혁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이제 저에게도 아빠가 생긴 건가요? 하늘의 순수한 질문에 수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 있을게. 진짜요? 진짜야. 약속해. 하늘도 어색해하면서도 아빠의 품에 안겼어요.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빠는 날 버리지 않을 거죠? 하늘의 말에 수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절대 안 버려. 아빠가 죽어도 하늘이를 지킬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수혁이 하늘과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요. 유진은 부자가 상봉하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수혁 씨, 정말 고마워요. 하늘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유진아, 고마워. 혼자서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수혁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된 건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수혁이 유진과 하늘을 함께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누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절대 안 돼.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세 사람이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한수혁은 펜트하우스 비밀 서버실에서 하늘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늘어선 방 안에서 두 부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묘하게 닮아 보였어요. 하늘아, 이 인감 스캔 이미지 좀 봐줄래? 수혁이 화면에 띄운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집중해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미세한 패턴들을 수치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이 인감은 가짜예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지? 수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인감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데 이건 0.3mm 차이가 나요. 급하게 만든 티가 나요. 하늘이 화면에 선을 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수혁은 아들의 분석력에 감탄했어요. 8살 아이가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 알아볼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이 인감으로 만든 서류들은 다 가짜라는 뜻이네.
수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봐요. 하늘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오진태 아저씨가 해외로 돈을 보낸 기록들이에요. 숫자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송금 내역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하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자 숨겨진 계좌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 계좌들은 다 가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송금 시간이 정확히 12시간 간격이에요. 하늘이 패턴을 찾아내며 설명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수혁이 감탄하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은 처음 듣는 내 아들이라는 말에 어색해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펜트하우스 거실에서는 유진이 한경철 회장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퇴원 수속 후 펜트하우스로 모셔온 한경철은 의식이 많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죽 드세요. 유진이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떠서 한경철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한경철은 유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미안하다. 유진아. 한경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겨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유진이 한경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한경철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아버님도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수혁 씨를 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유진이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너를 쫓아낸 죄는 평생 갚을 수가 없어. 한경철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유진은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9년간 혼자 품어온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버실에서 수혁과 하늘은 오세연의 개인 클라우드를 해킹하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혁은 하늘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아빠라는 말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수혁은 벅차오른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수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추적당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늘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하늘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니스트 같았어요.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순식간에 뚫고 들어갔습니다. 성공했어요.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오세연이 엘리베이터 사고 당일 현장 기술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케이블 절단 완료. 15층에서 멈추게 하고 추락시켜라. 한수혁이 타는 순간 실행하라. 실패하면 즉시 네가 죽는다.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명백한 살인 미수 증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세연을 끝장낼 수 있겠어. 수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더 있어요. 하늘이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오하린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에요. 수혁이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오세연이 여동생 오하린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오빠, 한수혁과의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 민유진 때문에 틀어졌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거든. 그럼 어떻게 해? 오빠 여동생, 시집도 못 가고 처녀 귀신 되는 꼴 보고 싶어?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걱정 마. 곧 모든 걸 정리할 거야. 너는 무조건 한수혁의 아내가 될 운명이야. 수혁은 오진태 가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시각 오진태와 오세연은 이사회 소집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오늘 한수혁을 완전히 제거하자고.
오진태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경철 회장의 필체로 조작된 유서도 준비됐고요. 오세연이 가짜 문서를 내밀며 답했어요. 한경철 회장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유서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수혁의 사생활 폭로도 준비했습니다. 빈민가 여자와 사생아 스캔들로요. 오세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언론에도 미리 흘렸어. 한수혁이 그룹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오진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들은 수혁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수혁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늘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런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수혁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혼내줘야 해요. 하늘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빠, 이사회에서 이 증거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하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직접 발표하는 거야. 수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요? 그래. 네가 천재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유진이 서버실로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수혁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오진태는 아직도 아버님 약점을 잡고 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끝낼 거야.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설 테니까. 수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하늘이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여자야. 수혁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곧 할 거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수혁이 유진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삐죽했어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요? 하늘의 말에 수혁과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다음 날 이사회를 앞두고 한경철 회장이 수혁을 불렀어요. 수혁아, 이걸 가져가라. 한경철이 자신의 진짜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요? 내 진짜 도장이야. 오진태 놈이 내 가짜 도장을 만들어 쓰고 있었을 거다. 한경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이사회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야 내 회사인데 내가 못 갈 이유가 어디 있나? 한경철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혁은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유진의 정성 어린 간병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거야. 한경철이 수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유진아, 정말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돌봐줘서. 한경철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 가족 모두가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됐나? 수혁이 유진과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하늘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분석한 모든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그럼 가자.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으러. 수혁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하그룹 이사회실로 향하는 가족의 발걸음이 당당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이사회가 시작되자 오진태 상무는 가짜 인감을 들이밀며 회의만을 상정하려 했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경철 회장이 수혁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이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니, 회장님.
오진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선대 회장님, 어떻게 이곳에? 오세연도 놀라며 말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경철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수혁이 가져온 안구인식 기기를 통해 대형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한경철은 정신이 온전합니다. 오진태가 나를 협박해 유진을 쫓아낸 것을 사죄합니다. 이 사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선대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9년 전 내가 한수혁 회장과 교제 중이던 민유진을 내쫓은 것은 오진태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한경철의 메시지가 계속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때 8살 소년 하늘이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하늘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한 이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제 아들입니다. 민하늘이라고 합니다. 수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8살이나 된 아이가? 이사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오진태와 오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거든요. 하늘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었습니다. 8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하늘이에요. 오늘 나쁜 아저씨들이 한 짓을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하늘의 당당한 모습에 이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먼저 오진태 아저씨가 만든 가짜 인간부터 보실까요? 하늘이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수학 공식들이 빠른 속도로 칠판을 채웠습니다. 진짜 인감은 대칭축이 0.00mm인데 이 인감은 0.3mm 차이가 나요. 급하게 만든 증거예요. 이사들이 하늘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분석에 모두가 놀랐어요. 어떻게 8살 아이가 이런 걸 알 수 있지? 정말 대단한 아이군요. 이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늘이 노트북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복잡한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진태 아저씨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에요. 총 500억 원이고 모든 송금이 정확히 12시간 간격이에요. 화면에 복잡한 송금 내역들이 3D로 시각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선명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범죄의 전말을 보여줬어요. 이건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자동 송금한 거예요.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거든요. 이럴 수가.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500억 원이라는 거액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진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갈라졌어요. 그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저 8살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저 아이가 만든 가짜 증거예요. 조작이라고요? 하늘이 오진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하늘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세연 전무가 엘리베이터 사고를 조작한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케이블 절단 완료. 15층에서 멈추게 하고 추락시켜라. 한수혁이 타는 순간 실행하라. 실패하는 즉시 네가 죽는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살인 미수라는 충격적인 내용에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저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오세연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하늘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9년 전 오진태와 한경철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민유진만 사라지면 제 딸이 수혁 도련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그룹은 자연스럽게 저와
나중에 태어날 제 손주의 것이 되겠죠. 오진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오진태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신뢰해왔던 오진태 상무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하늘이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한수혁이 다 조작한 거라고요. 오진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경철이 안구 인식기기로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오진태가 내 약점을 잡고 민유진을 협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아들 한수혁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 이사들이 일제히 한경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에 감동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진태 씨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오진태가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오세연 씨도 함께 오시죠. 경찰이 오세연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어요. 오세연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사들은 하늘의 천재적인 분석과 한경철 회장의 증언을 보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오세연 전무와 오진태 상무의 해임안을 가결합니다. 이사장이 선언했습니다. 한수혁 회장님을 천하그룹 임시회장이 아닌 정식 회장으로 재신임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수혁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에서 하늘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의 무게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고마워, 하늘아.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당연한 거예요, 아빠.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해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9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끝났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수혁이 유진과 하늘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음모가 분쇄된 직후 수혁은 가족들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9년간 꿈꿔왔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별장 테라스에서 수혁은 유진을 위해 준비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유진아, 9년 전에 못한 말이 있어. 뭐예요? 유진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나와 결혼해줘. 수혁이 무릎을 꿇으며 청혼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박수를 치며 뛰어왔습니다. 우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모든 시련이 끝났습니다. 한편 그 시각 경찰서로 향하던 오세연은 호송차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에는 마지막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행복한 주말 오후 수혁은 하늘에게 천하그룹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컴퓨터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무인 유람선 시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수혁과 하늘 부자가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우와, 정말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배가 움직여요? 하늘이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 모든 게 컴퓨터로 제어되거든. 네가 좋아할 만한 기술이야. 수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혁과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꿈만 같은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9년 만에 찾은 수혁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경찰 호송차에서 탈출에 성공한 오세연이 인근 폐건물에 숨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특수 장비들을 앞에 놓고
광기에 찬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어요. 한수혁,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내 인생을 끝내주마. 오세연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람선에는 총 2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어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과 천하그룹 직원들이 신기술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무인 유람선 출발합니다. 선장의 안내 방송과 함께 유람선이 부두를 떠나 푸른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늘은 창가에 바짝 붙어 파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했어요. 아빠, 진짜 배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바다도 정말 예뻐요. 그러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 수혁이 하늘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때 오세연이 미리 유람선 시스템에 심어둔 악성 코드를 원격으로 가동시켰습니다. 오세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해킹 시작. 오세연이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유람선의 중앙 관제 시스템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조종실의 부선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오세연은 단계별로 유람선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먼저 모든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그기 시작했어요. 철컥, 철컥. 유람선 곳곳의 문들이 일제히 잠겼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이게 뭔 일이지? 승객들이 하나둘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람선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속 15노트로 운항하던 배가 30노트, 40노트로 가속되었습니다. 선장님, 배가 너무 빨라져요. 승무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조종관이 말을 안 들어요. 완전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선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조종대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유람선은 오세연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경로대로 인근의 거대한 암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충돌하면 배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어요. 동시에 오세연은 또 다른 공격을 가했습니다. 각종 언론사에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유포한 것이었어요. 한수혁 회장 친자 조작 의혹. 8살 천재 소녀는 가짜였다. 경영권 탈취를 위한 치밀한 연출.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람선 안에서는 패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흔들려요? 배가 너무 빨라요. 승객들이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수혁과 하늘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조종실로 향했어요. 선장님, 무슨 일인가요? 수혁이 조종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외부에서 해킹을 당했습니다. 모든 제어권을 잃었어요. 선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통신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어요. 부선장이 무선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잡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때 유람선 내부의 모든 모니터에 오세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광기에 찬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수혁, 잘 있었나? 오세연의 목소리가 선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오세현. 수혁이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지금 이 배는 시속 50노트로 저 앞 바위를 향해 돌진하고 있어. 정확히 3분 45초 뒤에 충돌한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하늘이 수혁에게 달려와 꽉 안겼습니다. 네가 내 가족을 파괴했으니 나도 내 가족을 바닷속으로 보내주마. 오세연의 잔인한 선언에 승객들이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 순간 유진은 별장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지만 곧 해상 관제소에서 나온 긴급 뉴스를 보고 경악했어요.
천하그룹 유람선 항로 이탈, 통신 두절. 현재 암벽을 향해 고속으로 이동 중. 유진이 즉시 관제소로 달려갔습니다. 제 가족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빨리 구조해 주세요. 사모님, 지금 구조선을 보내고 있지만 배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관제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람선 안에서는 하늘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고 있었지만 하늘은 차분했어요. 아빠, 지금 속도와 거리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3분 12초 뒤에 바위에 부딪혀요. 하늘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혁이 아들을 믿으며 물었어요. 하늘은 조종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비상 배전함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저 배전함에서 특정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면 육지에 있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제가 엄마랑 쓰던 비밀 신호가 있거든요. 하늘이 배전함 앞으로 달려가 복잡한 전선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8살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수혁이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제 아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승객들이 수혁의 말에 희망을 걸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특정 패턴으로 전기 신호를 조작했습니다. 짧은 신호 3번, 긴 신호 2번, 다시 짧은 신호 4번. 관제소의 유진이 갑자기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저 신호, 하늘이가 보내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요? 엔진을 멈춰달라는 신호예요. 하늘이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암호거든요. 유진이 즉시 해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배의 속도가 너무 빨라 엔진을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빠,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늘이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엔진실로 가서 냉각수 밸브를 차단하면 엔진이 과열돼서 자동으로 천천히 멈출 거예요. 하지만 엔진실은 너무 뜨거워서 위험해. 수혁이 걱정했습니다. 아빠가 가야 해요. 정확한 밸브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하늘이 용감하게 말했어요. 왼쪽에서 3번째 빨간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바퀴 반 돌리세요. 수혁은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엔진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부 온도가 50도가 넘어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찾았다. 수혁이 하늘이 지시한 밸브를 발견하고 힘껏 돌렸습니다. 삐! 엔진 과열 경보가 울리더니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요.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하늘이 환호했습니다. 유람선은 암벽 충돌 불과 20m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어요. 살았다. 승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오세연은 실패를 확인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하늘이 신호로 보낸 위치 데이터 덕분에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어요. 이럴 수가. 오세연이 절규했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부두에서 유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하늘아. 가족이 무사히 상봉했습니다. 그날 저녁 8살 천재 소년이 200명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전국에 보도되었어요. 오세연의 가짜 뉴스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 하늘은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위기가 끝났습니다. 구조된 직후 하늘은 유람선의 블랙박스 로그를 복구하여 오세연이 시스템을 해킹하고 대형 사고를 유도한 모든 증거를 현장에서 제출했습니다. 8살 아이가 전문가도 놀랄만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낸 것이었어요. 이 로그를 보시면 오세연이 원격으로 조종한 모든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늘이 구조대원들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천재로군요.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수혁은 부상을 입은 채로도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수혁은 엔진실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들과 가족을 지켜낸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제 아들 민하늘은 오늘 200명의 목숨을 구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수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회장님, 친자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오세연이 퍼뜨린 가짜 유전자 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수혁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늘이 수혁 옆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저와 많은 승객들을 구하려고 뜨거운 엔진실까지 들어가셨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실제로 수혁의 팔과 다리에는 2도 화상 흔적이 선명했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하늘의 활약상으로 가득했어요. 8세 천재 소년, 200명 구한 영웅. 아버지와 함께 위기 극복한 감동 실화. 오세연이 퍼뜨린 가짜 뉴스들은 모두 삭제되고 대신 진실이 밝혀진 정확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늘이 같은 인재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네. 한수혁 회장을 오해했었다. 댓글창은 응원과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구속 수감된 오세연은 살인 미수와 테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오세연은 무인 유람선 시스템을 해킹하여 200명의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렸어요.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오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배후에서 이를 도왔던 오진태 역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부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오진태는 회사 자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차분하게 보도했어요. 한편 수혁은 사고의 여파를 회복하는 동안 유진과 하늘의 지극한 간병을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지만 생애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날들이었어요. 아빠 아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화상 치료를 받는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안 아파. 우리 하늘이가 옆에 있으니까. 수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유진은 수혁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모하게 뛰어들었어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인들과 의논했어야죠. 미안해.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랬어. 수혁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어요. 한경철 회장은 유진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발음이 좋아져서 의사소통도 가능했고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일어설 정도가 되었어요. 유진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회복됐어. 한경철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요.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유진아, 이걸 받아라. 한경철이 가문 대대로 내려온 보석 세트를 내밀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석이다. 이 집안 며느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지. 죽은 수혁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다. 이제 네가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유진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모든 위기가 해결된 지 한 달 후 천하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9년 만에 이뤄지는 수혁과 유진의 정식 결혼식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구나. 한경철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극진한 간병 덕분에 날이 갈수록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한경철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친아버지를 대신해 한경철이 바지 역할을 자청한 것이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더 고맙다, 유진아.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서. 한경철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하늘은 새하얀 정장을 입고 링보이 역할을 맡았어요. 반지를 든 쿠션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의젓했습니다. 하늘아, 긴장되지? 수혁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계산해보니 실수할 확률이 0.003%거든요. 하늘의 대답에 주변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수혁 씨, 민유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수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유진 씨, 한수혁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하늘이 쿠션에서 반지를 꺼내 부모님께 건넸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혁과 유진이 반지를 끼우는 순간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9년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이뤄진 결합이었습니다. 이제 부부의 입맞춤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례의 말에 수혁과 유진이 포옹하며 키스했습니다. 하늘이 박수를 치며 뛰어올랐어요. 만세! 한경철 회장도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 수혁아. 유진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구나. 피로연에서 수혁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9년 전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도 얻었어요. 수혁이 하늘을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더욱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유진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늘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 수혁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아무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과 감동의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 네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9년간의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승리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오진태와 오세연 부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천하그룹은 수혁의 투명한 경영하에 더욱 정의롭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수혁은 창립 기념일이 되자 불우한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사회공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꾸준히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눔의 미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혁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아빠의 뒤를 이어 천하그룹의 기술 고문으로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이름을 올리며 가문을 빛냈습니다. 9살이 된 하늘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수혁이 하늘의 논문을 들고 뿌듯해했습니다. 유진은 시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수혁의 아내이자 하늘의 엄마로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민유진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복지관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복지사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경철 회장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유진과 함께 각종 자선 행사에 참석했어요. 과거의 죄책감을 선행으로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덕분에 내 말년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 아버님께서 변화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하늘이 새로 개발한 환경 정화 시스템 가동식을 지켜봤습니다. 하늘의 발명품이 실제로 공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와, 하늘이가 만든 기계가 정말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네. 우리 손자가 지구를 살리고 있어. 가족들이 기쁨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가족들은 따뜻한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지? 수혁이 하늘이 건넨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간 특별한 액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직접 만든 디지털 액자였는데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이 슬라이드로 지나갔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 지수를 수치로 계산해 봤는데 무한대가 나왔어요. 하늘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진정한 기적임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수혁이 감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수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행복이에요. 9년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실과 화해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수혁과 민유진, 그리고 천재 소년 하늘이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고, 오해와 시련을 이겨낸 끝에 얻은 행복이 얼마나 값진지 알 수 있었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진태와 오세연의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지만 한 가족의 사랑과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